62세에 다시 찾아온 첫사랑의 떨림. 남편을 잃고 3년 그녀 앞에 나타난 65세 남자. 황혼 동호회에서 시작된 뜨거운 로맨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진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2세 한지연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남편 없는 식탁은 여전히 넓고 고요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지연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일상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집에만 있을 거야? 황혼 동호회 한 번만 나와봐. 거기 괜찮은 사람들 많더라고. 친구 미선이의 끈질긴 권유에 결국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2층. 황혼 동호회 현수막이 걸린 강당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50대, 60대, 70대까지 모두들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온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지연도 오늘을 위해 옷장 깊숙이 잠들어 있던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처음 오신 건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김태호. 65세라고 나중에 알게 된 그 남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히 뒤로 넘긴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고 짙은 남색 재킷 안에 하얀 셔츠가 그의 넓은 어깨를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따뜻한 갈색 눈동자에서 지연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네, 처음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떨렸어요. 저도 처음인데 같이 어색해 할까요? 태호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참 우아하시네요.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해 보입니다. 그의 말에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던 게 이런 감정이 아직도 가능한 건가?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태호는 지연의 약간 떨리는 손을 발견하고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팔꿈치를 살짝 받쳐주며 말했어요.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서로 낯선 이곳에서 만난 것도 인연인 것 같은데. 그의 배려 깊은 제스처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했어요. 20대, 30대 때도 이렇게 설레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62세에 이런 떨림이 찾아올 줄이야.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여자로서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첫 만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지연에게 연락했어요. 날씨가 좋은데 남산 전시회 구경하러 가실래요? 혼자 보기엔 아쉬운 작품들이 있거든요. 지연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할지, 마치 20살 처녀처럼 말이에요. 결국 선택한 건 연한 분홍빛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치마. 오랜만에 꺼낸 진주 목걸이까지 착용했습니다. 전시회를 관람한 후 태호가 제안했어요. 산책로를 걸어보면 어떨까요? 남산 정상까지는 아니어도 조금만 올라가면 서울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던 그날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지연은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아서 숨이 약간 찼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끄러운 바위길에서 지연의 발이 헛디뎠어요. 순간
태호의 강한 팔이 지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조심하세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고 지연은 그의 가슴에 기댄 채로 멈춰 섰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을까요? 태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심장 소리였을까요? 구분할 수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지연이 얼굴을 붉히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마치 다시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태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감정,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던가요? 홍차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작은 카페에서 태호가 물었습니다. 홍차로 주세요. 지연이 대답하자 태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홍차파인데 역시 취향이 비슷하네요. 마주 앉은 두 사람. 홍차 향이 테이블 사이로 퍼졌지만 지연에게는 태호의 깊은 눈빛이 더 진하게 다가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태호의 질문에 지연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적적했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진 기분이에요. 어떻게요? 글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조금 더 기대된다고 할까요? 태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의 말에 지연의 뺨이 살짝 달아올랐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태호의 손을 바라보게 됐어요. 길고 정갈한 손가락, 손등에 살짝 올라온 혈관까지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현관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거든요.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뻤나? 오랜만에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립스틱들 사이에서 핑크 빛깔 하나를 골라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입술에 천천히 색을 입혀갔어요. 62세에 이런 기분이 들 줄이야. 지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침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따뜻한 손길, 그의 진진한 목소리, 홍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도 연락이 올까? 지연은 베개를 끌어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의 얼굴은 오랫동안 상기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이후 지연과 태호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상을 나누고 저녁에는 따뜻한 안부까지. 마치 연인처럼요. 그리고 일주일 후 황혼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해시태그 동호회 장면 약간의 긴장감과 달콤함을 섞어서 어머, 지연 씨.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네요. 동호회에 들어서자마자 회원들이 지연을 반겼어요. 뭔가 달라 보이는데 혹시 좋은 일이라도? 그때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지연을 향해 다가오는 그의 모습을 본 회원들의 시선이 묘해졌어요. 안녕하세요. 태호가 지연에게만 특별히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연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관심이 가득한 눈빛들이요. 어머, 두 분. 요즘 정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김 여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바로 그때 태호가 자연스럽게 지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살짝 올렸어요.
겉으로는 단순한 에스코트처럼 보였지만 지연에게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태호가 지연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진했어요. 마치 고백 같기도 하고 위로 같기도 했죠. 지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게 얼마만인가요? 태호의 손길은 짧았지만 그 온기는 지연의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아이고, 부럽네요. 이 나이에 이런 인연을 만나시다니.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젊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다른 회원들도 따뜻하게 축하해 줬어요. 오히려 냉소적인 시선보다는 부러움과 응원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나이에 외로움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연 씨가 정말 예뻐졌어요. 사랑의 힘인가 봐요. 태호 씨도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네요. 따뜻한 격려들이 이어졌습니다. 동호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태호가 지연을 배웅해 줬어요. 오늘 많이 당황하셨죠? 조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호의 고백에 지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숨긴다는 게 뭘까요? 당신에 대한 마음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태호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차가운 가을 바람 속에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태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의 눈빛,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런 마음이 아직도 가능하구나. 지연은 베개를 끌어안으며 생각했어요. 20대, 30대에도 이렇게 강렬한 떨림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선 지연.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고 뺨에는 홍조가 돌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구나. 동호회에서의 고백 이후 태호와 지연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문자로 시작해서 저녁 통화로 마무리하는 일상.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달콤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연 씨,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가실래요? 강릉의 조용한 펜션을 알고 있거든요. 펜션 여행 제안을 받은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 반, 걱정 반. 이런 나이에 남자와 여행을 간다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태호의 진정성 있는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지연이 대답하자 태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펼쳐졌어요. 정말요? 좋은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강릉의 작은 펜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지연이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신과 함께 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태호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펜션 방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닷바람, 따스한 오후 햇살. 방이 하나뿐인데 지연이 조금 당황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잘게요. 태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작은 부엌에 선 두 사람. 뭘 만들까요?
지연이 물었어요. 간단한 파스타는 어떠세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태호가 소매를 걷어붙이는 모습이 왠지 멋져 보였어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를 준비하는데 좁은 공간에서 자꾸 팔이 스쳤어요. 죄송해요. 지연이 말할 때마다 태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데요. 야채를 썰고 소스를 만들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맛있어요. 요리도 잘하시는군요. 지연이 칭찬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태호가 레드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건배할까요? 우리의 만남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의 눈빛이 자꾸 마주쳤습니다. 지연 씨,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요?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세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설레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와인잔을 내려놓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태호의 손이 지연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괜찮을까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었구나. 지연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요. 지연의 솔직한 고백에 태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창밖으로 바닷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을 감싸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태호 씨, 네, 고마워요. 저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태호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펜션에서의 하루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펜션에서의 특별한 밤 이후 지연과 태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진정한 연인이 된 거죠. 지연의 집에는 새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딸 미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지연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꺼낸 립스틱과 블러셔로 얼굴을 단정히 꾸미는 모습이었어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좋은 분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좋은 친구가 생겼어. 친구요? 혹시 남자분인가요? 그래, 태호라는 분인데 참 좋은 사람이야. 처음엔 자녀들이 놀랐지만 어머니의 밝아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잖아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기 힘드셨을 텐데.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나간 뒤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어요. 딸 미영도 덧붙였어요. 괜찮아요, 엄마.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우리도 기뻐요. 한번 뵈어도 될까요?
자녀들의 따뜻한 이해에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지연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태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당신이 행복한 하루 되길 바라요. 그런 문자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지연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어요.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전화 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태호가 물으면 당신 생각했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말마다 만나는 두 사람의 데이트도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다가 태호가 지연의 손을 살짝 잡았을 때 아직도 떨려요.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어요. 태호도 고백했습니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람에 날린 지연의 머리카락을 태호가 정리해 줄 때 그 순간의 설렘은 20대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태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남편의 사진 앞에 섰어요.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미안해. 이제 나도 새로운 사람과 행복해지려고 해. 괜찮지?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행복해라라고. 사진을 조용히 정리하고 지연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물론이죠. 왜요? 우리 자녀들이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해요.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다음 날 태호와 지연은 바닷가를 걸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태호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뜨거워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지연은 태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여자로 설레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두 사람의 키스가 석양을 배경으로 이어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62세와 65세,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 지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태호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랑만큼은 언제나 젊고 뜨거웠거든요. 황혼에도 사랑은 다시 불꽃처럼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설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인생의 두 번째 사랑을 꿈꾸신 적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설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황혼도 늘 따뜻하고 설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